안철수, 매국노에게 몽둥이를 들었다. 광복절은 본래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독립의 정신을 되새기고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선열들에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2025년 광복절은 그 숭고한 의미가 퇴색된 채 정치적 격돌의 장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그 출발점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지 못하는 이 결정은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행위였고 범죄를 용인한 결정이었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기념일을 오염시키는 반역사적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라는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자신의 SNS에 정의봉의 사진을 올리며 이재명 매국 사면 옹호하는 앞잡이들에겐 정의봉이 약이라고 외쳤습니다. 안철수가 든 현수막과 정의봉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심판을 상징하는 행동이었고 범죄를 덮어주는 권력에 맞서는 저항의 표현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정치쇼라 비난했지만 국민 다수는 그의 행동 속에서 상식과 정의의 외침을 보았습니다. 먼저 사면의 대상이 된 인물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 역시 자녀 입시와 관련한 비리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 법과 증거 앞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여전히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갇혀있고 국민 앞에 단 한 번도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은 더 충격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모은 후원금을 횡령해 유죄가 확정된 인물입니다. 그 피해자는 할머니들이었고 국민 모두였습니다. 국민의 가슴에 남아있는 역사적 상처를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이용한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이라는 날에 사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판단을 넘어 도덕적 붕괴였습니다. 조국과 윤미향, 이 두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드러난 것은 이재명 정부의 본질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정, 정의, 상식의 가치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내 편 감싸기, 정치적 의리만 남았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범죄자에 대한 사면이 아니라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국민을 버리고 동지를 택했습니다. 광복절은 본래 독립과 헌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그날을 범죄자의 부활로 더럽혔습니다. 국민이 지켜야 할 공적 가치가 무너지고 범죄가 천국을 이루는 듯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몰락을 알리는 출발점입니다. 정권이 도덕성을 잃으면 국민의 지지는 무너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로 몰락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 역시 이번 사면으로 이미 파멸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철수 의원의 행동은 단순한 돌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복절 경축식 자리에서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라는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대통령이 경축사를 낭독하는 순간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울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정치쇼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국민을 대신해 권력에 맞서는 작은 외침이었습니다. 더구나 다음날 안 의원이 공개한 정의봉의 사진은 메시지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정의봉은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를 밖에서 시가 처단할 때 사용한 40cm 길이의 나무 몽둥이입니다. 그 상징은 명확했습니다. 민족을 배신한 자는 반드시 역사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안철수는 이 정의봉을 꺼내며 조국과 윤미향의 사면이야말로 매국적 행위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한 진리였습니다. 매국노와 범죄자는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민주당은 안철수의 행동을 두고 광복절을 모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광복절을 모욕한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독립 영웅의 희생을 기려야 할 날에 범죄자를 풀어준 정부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비판한 정치인입니까? 민주당은 안 의원 개인을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 전체를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앞에서는 침묵하던 자들이 광복절에만 용기 있는 척한다는 비난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 구호였습니다. 국민은 정치적 공세보다 상식과 도덕이 지켜지는 나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논평은 자신들의 도덕적 파산을 가리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조국과 윤미향을 풀어주고도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정당이 감히 광복절을 운운하는 것은 위선의 극치였습니다. 이번 광복절 사건은 하나의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범죄자를 풀어주었고 야당의 한 정치인은 정의봉을 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상징적입니다. 한쪽은 권력으로 죄를 덮으려 했고 다른 한쪽은 역사적 상징을 통해 국민의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어느 쪽이 올바른 길인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말해왔습니다. 매국노와 범죄자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리고 국민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조국과 윤미향의 사면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고 이재명 정부의 몰락은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든 정의봉은 단순한 나무 몽둥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분노, 정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정의봉은 국민의 손에 있습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그리고 역사의 심판을 통해 범죄자와 내로남불 정권을 반드시 청산할 것입니다. 광복절의 순수한 의미를 퇴색시킨 이번 사면은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단죄될 것입니다. 조국 시즌이와 윤미향 사면으로 시작된 이재명 정부의 몰락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범죄가 천국을 이루는 나라에서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봉은 이미 국민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